안녕하세요. 국가직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그 나눠준 국가직 문제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이하게 나왔죠. 난이도로 한다면 중이지, 중. 그죠? 다른 과목도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봅니다. 먼저 그 총평을 좀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난이도는 중이고요. 15문제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는 새로운 거, 15개는 거의 대부분이 그 기출된 거예요. 그리고 17, 18년 최근 기출이 한 6지문이 나왔죠. 최근 판례 생각나요? 최근 판례 했던 거 우리 개인택시 그것도 나왔고, 아버지 돌아가신 게 낫다 뭐 이거 있잖아요. 개인택시 그것도 나왔지. 그리고 그런 그 최신 판례 요런 게 한 6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7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평이에요. 한 3문제만 좀 어려운 듯한 3문제 정도, 이 정도만 어려운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일단 1번 갑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도법에 의하여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에 공급하는 자에게 수도료 부과 징수 이에 따른 납부관계 행정소송 대상이다. 요금의 강제징수는 공법이죠. 맞죠? 2번 예산회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교섭조치는 행정소송에 의한다. 이거 뭐지? 사법관계죠. 입찰보증금 국고교섭조치는 사법관계에 유명해요. 이게 많이 나왔죠. 이거는 답이에요. 2번 3번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 상대로 관리처분 개간에 대한 종합 총의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이건 전합제 판결이어서 유명한 판결이에요. 맞고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상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협의취득은 사법관계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번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원납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사법원 성결 문제 가처처분 무효 여부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성결 문제 무효는 판단되죠. 맞고 2번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처분이 취소돼야만 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취소되지 않아도 위법성은 성결 판단되죠. 그건 성결 문제네. 그러다가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 거치지 않았다 하여 심판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청문 절차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 취소는 하자가 있어요. 심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취소되면 뭐지?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되면 취소 처분 이후 영업 취소 재결까지 했던 영업은 무허가 영업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쟁송 취소 후 소급료 때문에 이렇죠. 3번 답. 4번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 시정 보강을 하는 명령 구도로 고지한 거 절차법 위반한 것으로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맞죠? 서면 고지해야 되는데 구두 고지했고 그래서 무효고 그걸 성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있는 거 안 따랐다 해서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맞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문제 부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너무 쉽지? 1번 도로 조명화 조명기간 정함에 위법사 있다면 조명화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맞죠? 도로 조명화는 전체가 위법해서 본질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 기소갱의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 불소고 가사 붙였다라도 무효다 해서 기소에 부관 붙이면 무효 맞죠. 3번 처분의 부담인 부관이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이란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러지 않죠. 부담이 무효라 해도 사법상해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이거 틀릴 수 없지. 부담과 사업상행이 별개라고 했습니다. 4번 사정 변경으로 당초 부담 부과한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필요한 범위 내 예외적 부감의 사후 변경이 허용된다. 사정 변경에 의한 사후 부감이 허용되죠.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쉽네. 4번. 다른 법률행위 보충하여 효로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게 뭐지? 인가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야? 인가가 아닌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기억번. 사설법인 묘지 설치에 대한 행정청 허가. 묘지 설치는 뭐지? 금지되어 있는데 해주기 때문에 이거 허가죠. 말 그대로 허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금지해제인지 보충 메꾸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설법인 묘지 설치 허가는 이건 허가예요. 허가 그대로. 근데 1인번 토지거래 계약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 인가 맞죠. 디귿번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인가 맞아요. 1번 재건축조합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 인가 맞죠. 그래서 인가 아래 3개 기억번 허가. 그래서 아닌 건 기억번 하나. 그쵸. 근데 인가 이거 그대로 우리 책에 그대로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다 이거. 책 보면 이 순서가 우리 책 그대로 순서돼 있어요. 그래서 인가의 종류 토지거래 허가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1번이에요. 이것도 좀 평이하고 5번 갑니다. 법률 유보와 원칙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유보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맞죠? 조직법이 아닌 작용법을 얘기합니다. 2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서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개인택시 면허는 뭐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사유가 있다는 거 갖고 취소할 수 없고 취소돼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음주운전해갖고 돌아가셔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지? 돌아가셔버리면 취소할 수 없고 살아있어야 취소가 되고 돌아가셨는데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했다면 뭐야? 그건 위법하죠. 그래서 이거 엄청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 취소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있다면 취소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죠. 돌아가신 분에게 면허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수 없다. 3번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 입법자가 본질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맞죠? 의회유보죠. 의회유보. 4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 대상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 필요성, 상충하는 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맞죠? 이것도 의회유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법률에다 직접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죠. 답은 6번 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에 대한 판례 입장 옳은 것은 1번 항만시설 사용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경우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신청에 대한 거부 사전 통지할 필요 없기 때문에 틀렸죠. 2번 용도 무단 변경한 건물에 원상복 구매하는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 없다. 그러면 원상복 구매하는 게 뭐지? 불이익 처분. 불이익 처분에서 일반적으로 뭐지? 사전 통지해야 돼요. 예외가 아닌 한. 틀렸고. 근데 이거 한두 개 몰라도 되는데. 3번 고시방법 불특정 다수에게 권익 제한은 처분하는 경우 상대방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도로구역 변경고 시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되죠. 왜 그렇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4번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 인수한 자, 체육시설업자 시승계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줘야 된다. 행위요건적 신고 종전 영업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 되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답 4번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하나도 안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7번 갑니다. 7번은 좀 그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건축신고 설명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반. 건축법 14조항의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되나. 맞죠? 이건 행위요건적 신고. 도움규정에 한 인허가 의제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성 부정된다. 그럼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가 뭐지? 그 일반적 건축신고야. 일반적 건축신고 수리 거부도 신고 반려도 뭐가 돼? 처분이 된다 해서 둘 다 처분이 되죠. 근데 두 번째,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 거부, 거긴 수리 거부란 표현이 안 좋지. 수리해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일반적 건축신고니까 그 수리 거부보다는 반려했다고 해야 돼요. 수리 거부보다는 그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처분성 부정된다가 아니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한성적 일부도 되고 행위요건적 신고 일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그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한 건축신고가 아닌 그 수반하지 않는 신고를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 안 되지. 그 일반 건축신고예요. 그것이. 일반 건축신고니까 일반 건축신고 반려도 처분이 돼요. 착공신고 반려와 더불어.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번.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 지정된 도시적 안에서 형질 변경 수반하는 건초가 재량이다. 형질 변경 뜨면 재량이다. 이건 엄청 했죠. 맞고. 디귿번. 건축학권자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 정한 제한사 위해서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이기 때문에 뭐지? 건초가 관계법규 정하는 제한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다가 기속이에요. 거부할 수 없다 기속. 틀렸죠. 리을반. 건초가 대물자가에 해당되므로 허가약과 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 수반하고 이전되며 별도 승인 처분에 하여 이전되는 거 아니다. 맞죠. 대물 허가는 뭐지? 이전이 가능하지? 그래서 별도 승인 이런 거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기억이나 리을이나 여기서 좀 국어적인 혼동이 좀 왔을 것 같은데 기억 리을에서 국어적인 혼동.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이죠. 니은 리을은 맞는 말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8번 갑니다. 공공기관 정보공유법률상에 정보공개 설명 옳은 것은 답이 너무 쉬워요. 1번.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인터넷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이러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해도 비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 나머지는 좀 뭐 그렇지. 2번. 정보공개 청구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되나 심판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로서 허용되고 심판도 당연히 허용되죠. 다 임의전치. 틀렸고 3번. 정보공개 우송 등의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가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행정청이 부담한 것은 절차예요. 그래서 틀렸고 4번. 행정소송 재판기록 일부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 통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자문서 통지됩니다. 이 4번을 답으로 했으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4번을 답으로 했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판례인데. 그래서 전자문서 통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전자문서 통지가 된다라 해서 이 판례가 약간 혼동되는 판례인데 이걸 답으로 하지 않고 1번으로 했어요. 4번으로 답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 틀렸을 건데. 그래서 1번이 너무 쉬워서 4번 틀렸죠. 전자문서 통지할 수 있어요. 그 4번 해설 있거든. 해설 있는데 그거 좀 잘 해놔야 돼요. 1번 답이에요. 9번 갑니다. 이것 좀 힘들었지. 9번. 행정입법 설명 옳은 것은 1번 상위법령 등 단순 집행을 위해 총리령 제정하려는 경우 입법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뭐지? 입법 예고 후 예외. 입법 예고 후 예외예요. 입법 예고 예외가 한 10년간 안 나왔거든. 최근 한 10년, 근데 맞았지 지금. 자, 왜 맞았죠? 2, 3, 4가 너무 쉽거든. 2, 3, 4가 너무 쉬워. 2, 3, 4가 너무 쉬워서 1번이 결코 만만한 지문이 아닌데 2, 3, 4가 너무 쉬워서 1번 대부분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입법 예고 예외는 한참 동안 안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거든 보통. 입법 예고 예외까지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이걸 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 3, 4를 풀어보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2번.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의 형벌의 종류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 형벌에 대한 위임위법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상한을 정하고 범위를 정한다면 형벌에 대한 위임도 가능해요. 틀렸고 2번 교육부 장관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지침 행정처분 해당돼? 아니죠.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처분 해당되지 않아요. 4번 이것도 유명하다.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 하여 명령규칙헌법 법률이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부처장에게 통보해 위헌나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죠. 비교를 했죠. 불합리한 법령 계산한 다음에는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위헌나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요.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1번 입법요구 예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까다로웠지만 2, 3, 4를 거의 대부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충분히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답입니다. 10번 행정강제 설명 옳은 것은 1번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 의무자 건물 점유자 퇴거 의무 이거 우리 예상 문제 얘기했죠. 그 퇴거 의무가 별도로 집행고는 있어야 돼?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지. 철거 명령에는 퇴거 의무가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된다 했기 때문에 퇴거 조치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 이거 1번 답이 됐어야 되는데 답이 안 됐네. 그거 찍었었는데 2번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한 선행, 구체적 의무 불행으로 인한 틀렸죠. 즉시강제에서 의무 불행이 있어? 강제집행이 의무 불행이며 즉시강제는 의무 불행이 아니에요.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장애 제거를 필요했는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 실력 행사하여 상태 실현하는 작용 말한다. 그래서 상태 실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진 않아서 틀렸어요. 3번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합송 절차하여 상한 청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좀 표현상으로 맞지? 대집행이 된다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면 민사로 청구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4번 이행강제금 심리압박 통하여 간접적 의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 달리 의무이행 강제 직접적 목적으로 하므로 직접 강제 해당된다. 이행강제금은 대표적인 간접강제 수단이죠. 금전을 통한 심리압박 간접강제 수단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건 3번만 되겠습니다. 11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지도가 나오면 다 맞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맞겠죠. 1번 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돼서는 안 된다. 강요돼서 안 되는 거 맞아요. 임의성 비례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2번 지도 작용법에 근거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기까지는 맞아요. 비례원칙 평등에 구속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례원칙 구속받죠. 뭐지? 최소한에 그치라는 말. 절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비례원칙 등 이런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틀렸죠? 2번 답이에요. 3번 교육인적 자무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직 시정 요구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경북대 총장에게 그 학직 고치라고 하는 거 권력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 헌법소원 된다라고 했죠. 맞고 4번 세무당국 주례사에게 주리거래 정지 요청하는 거 공고적인 성격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그래서 공고 조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문제 12번 옳지 않은 것은 이 12번은 좀 기초 실력이 필요하지? 약간 그 기본 개념이나 기본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1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해석상 과실범 처벌을 판례가 인정해요. 규정 없다 해도 해석상 처벌 인정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거 했지? 세차 사고 2주일 됐는데 그저 뭐지? 대기오염 단속됐다고 그랬죠? 그 판례 해줬는데 그래갖고 2주일 돼서 단속돼서 그걸 다퉜지만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2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 형사처벌하는 거 일사부질에 반하는 거 아니다. 통고처분이 뭐지? 행정형벌에 인정되죠. 그러면 행정형벌에서 범칙금을 냈습니다. 냈으면 처벌된 거지? 처벌된 건데 다시 형사처벌 안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일사부질에 위반되죠. 위반돼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나? 형벌을 2번 한 거지? 통고처분 돈 냈는데 다시 형벌 부과는 형벌 2번, 그래서 일사부질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할 수 없지? 없으니까 일사부질 위반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일사부질이 말 자체에서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반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틀렸죠? 3번. 가투료 질서에 해당될 뿐 형벌이라 할 수 없어 재형법정유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는 맞죠. 과거 헌재가 재형법정유의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4번. 가투료부가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 법률에 하면 가투료부가 행위되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하면 부가 대상 아니게 된 때 가투료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여기서는 뭐지? 유리한 신법. 유리한 신법이면 개정 신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조문.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어려운 게 안 나왔어. 계속. 13번. 야, 이것도 너무 쉽다. 협의의 소익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현역 입영 대상자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 입영한 후 집행 종료되었고 입영 목적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이 있다라고 그랬지? 어느 때 없다고 그랬지? 모부에 의하여 자진 입대하면 이익이 없고 일반적으로 입대한 다음에는 뭐지? 다툴 이익 있죠? 모부에 의하여 자진 입대가 안 되지. 2개를 비교해서 뭐 다 다뤄버렸기 때문에. 모부에 자진 입대한 게 뭐라 했지? 우리가 생맹. 생맹 군대 안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걔가. 근데 생맹도 가는 걸로 밝혀지니까 지원 입대했죠. 그러니까 다툴 이익이 없다고 그랬지? 그때는 다툴 이익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나머지 군생활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에요. 이거 다 풀었을 건데. 2번. 가중요건 법령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받은 후 새로운 제재 받음 없이 법률 정한 기간 경과에 실제로 가중된 제재 발효가 없어졌다면 정지처분 다툴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요건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그런 거 없는 한 다툴 이익이 없다. 맞고. 3번도 우리가 했다. 공장 등록 취소된 후 철거되었고 복구 통하여 운영할 수 없게 하더라도 대도시안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 라고 했죠. 우리 막판 할 때 이거하고 그 영유아 보육법 사건 2개 했잖아. 철회와 실효에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게 2개 다 나온 거지.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것과 이 공장 등록 사건 철회 실효할 때. 자,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4번. 지방의회에 대한 제명의결 소송 중 임기 만료된 경우 여전히 제명의결 취소 구할익이 인정된다. 왜 그렇죠? 당연히 급여가 있으니까. 당연히 급여가 있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4번 갑니다.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기억번. 조세부가 처분 취소 사유. 자, 우리 이거 보면 우리 그 문풀 할 때는 몇 개냐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 지금 다 어떻게 하지? 몇 개 없어요. 몇 개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다 뭐 했지 그 뒤에? 기억니은 다 언급하고 있지? 그럼 이런 한두 개 몰라도 되지? 기억니은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 출제했어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몇 개냐가 아니야. 그래서 기억번. 조세부가 처분 취소 사유 하자에 있는 경우 그 하자 후행 강지 징수 독촉 매각 청산 절차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죠. 그래서 독촉이야 승계되며 조세부가 처분과 독촉 등에는 승계되지 않아요. 틀렸고 니은번. 세법상 가산세는 가세권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여 납세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위반한 개별법 개세법에 따라 한 제재로서 납세자 고의가실 고려되지 않고 법령부지 차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맞고. 디귿번. 세무공무원 체납 처분하게 하여 질문검사 수색하거나 압류한 때 신문 표시 증표진이고 관계자 보여줘야 된다. 이건 우리가 세무조사, 행정조사 등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세징수
그 내용이지만 맞는 말이죠. 당연한 내용이죠. 1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 한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 절차 없이 법률에 당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가산금은 공무원 의지와 상관없이 3%가 법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고지해 줘봐야 아무런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산금 고지 처분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많이 했던 문제 스타일이죠. 그리고 15번. 15번을 조금 기술이 있으면 답을 골랐을 건데 15번 이거를 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껏 풀 수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이 처분 부재하기는 다른 법에 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될 수 없다. 맞죠? 대통령의 처분은 바로 소송 가야지 심판 대상 안 됩니다. 맞고 2번 당사 신청에 대한 행정청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심판 청구 허용되고 있다. 심판은 부당이 돼야 안 돼. 되죠? 소송은 부당이 안 되지만 심판은 이법 부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거부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3번 심판법에 대한 서류 송달은 절차법의 송달 규정 준용한다. 여기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이. 우리가 쟁송에서는 쟁송 들어가면 규정 없으면 어디로 적용되지? 민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단체소송도 이 법에 규정 없는 건 어디로 간다?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으로. 심판법의 송달도 쟁송이기 때문에 규정 없다면 어디로 간다? 민사소송법으로 가요. 근데 이거 민사소송법으로 간다는 말을 좀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4번 심판 청구인이 경제능력 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일 걸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 답은 3번. 그래서 1, 2번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4번도 어려운 게 아니지. 뭐 특별한 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3번으로 쫓아갔어야 돼요. 3번에서 심판에 따른 규정에 대해서는 민소법이 적용되지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쟁송이니까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쟁송에 관한 일반법은 민소법이기 때문에 심판이든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든 다 민소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3번입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은 힘들었을 수가 있고요. 답은 3번. 16번. 항고송 처분의 설명 옳은 것은 우리가 1번을 찍었었지. 찍었는데 이게 또 답이 안 됐네. 국립대 총장 임용 권한 대통령이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 대통령에게 임용 조청하면서 복수천자 후보는 일부를 제외한 처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된다고 그랬죠? 국립대 총장 제외한 거. 이거보다는 이유북이나 소익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오고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이거 최근 판례지. 최근 판례고 18년 하반기 최근 판례예요. 이거하고 교장 임명하지 않은 것도 처분된다는 말, 그것도 다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2번 인터넷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정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됐을 때 변경 구할 청구 거부했다면 처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돼야죠. 그래서 1번도 처분되는데 틀렸고 2번도 처분되는데 틀렸어요. 3번 검사 불기소 결정은 처분 해당돼? 이건 간단하지. 검사 불기소 등은 어떤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해당되지 않죠. 4번 우리가 이거 했었지. 4번 생각나요? 인권위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은 인권침해 구제조치 권리 박탈하게 되므로 인권위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 처분 해당된다. 맞죠? 처분되니까 뭐라고 그랬지? 행정소송 구제받으니까 헌법재판소를 필요 없다고 그랬지? 보충소송 요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권위 각하 기각 결정은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면 된다라고 했죠. 이것은 1, 2번이 최근 판례고 3, 4번에서 4번은 기출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맞았지? 그죠? 아니 마지막에 했잖아 우리. 마지막에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답 4번. 17번 갑니다. 17번에서 한 지문이 좀 안 봤던 거예요. 국가배상 옳은 것과 X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기억번,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 시정 절차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손해입은 사람에게 배상 책임 요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이게 어떤 거예요? 청구기간 지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했지? 청구기간 준수했는데 오해해서 각하해버립니다. 근데 현재는 단심제, 불복 절차 없기 때문에 이때 국가배상 된다라고 했었죠. 맞는 말. 니은번, 국가가 일정한 사안에 헌법에 부과된 구체적 입법 의무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경과하도록 입법 의무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뭐지? 행정입법 부작위. 거기서 구체적 입법 의무지 일반적 입법 의무 안 된다는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는 말. 디귿번.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거 안 봤어요. 이것도 최근 건데 보통 많이 안 했는데 직무집행 관련 공상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배상받은 다음 유공자 이후 법률 보상급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 보훈급여는 그 법령에 국가배상 받는다 해서 이거 제외사항으로 안 쓰고 있어요. 제외사항으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 주라고 했는데 이 디귿번이 약간 까다롭거든. 약간 까다로운 거고 이중배상 금지와 연결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지만 보훈급여는 그런 거 있죠. 어떤 법에 우리 국가 이중배상 금지는 뭐지? 다른 법의 배상을 받았으니까 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급여 이런 데는 다른 법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경우는 이거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다른 법에 받았다 해서 이거 제외 조항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받았다 해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법령 자체에서 국가배상을 제외하는 걸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상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이 별도로 그 사람 후생 복지 이런 걸 유지하는 거니까 국가배상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취업하거나 이럴 때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거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급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번만 약간 새롭고 나머지는 간단한데 니을번, 피해자 손해 직접 배상한 경과시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피해자 손배 책임 범위 내 자신의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한다. 맞죠? 복천의료원, 성누가병원 공중보건의 사건 그건 했는데 그러면 디귿을 빼면 기역, 니은, 리을은 무조건 맞는 거지? 그렇다면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1, 4번에서 근데 이 출제자가 디귿을 딱 1, 4번을 구별해놨다? 디귿이 약간 생소했는데 그래갖고 여기서 약간 찍신이 발휘됐어야 돼. 여기서 약간 찍신이 발휘돼서 이 디귿번이 좀 생소했어요. 나온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나온 적 없어갖고 여기서 좀 찍신 발휘가 됐어야 되는데 답은 4번 4개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실수했다면 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8번 이건 기속력인데 언급을 다 해버린 거네. 18번 갑은 가난행정청 형질 변경했으나 신청했으나 허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갑은 거부처분 소송 제기하여 일탈남용으로 취소받았고 거부처분 취소, 일탈남용 취소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뭐가 되죠? 기속력에 따라 반복금지가 인정되고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속력에 따라 1번 옳은 겁니다. 1번 A행정청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 거부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 틀렸죠. 동일성이 없는 사유면 뭐야? 새로운 처분이지. 새로운 처분으로 다시 하는 건 괜찮습니다. 틀렸고 2번 A행정청 재처분했다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기속력 위반되면 뭐가 돼? 위법한 거지 안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처분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서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3번 재처분 취소 판결 기속력 저촉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해당된다. 기속력 판결 위반되면 무효죠. 기속력 판결 위반 무효가 됩니다.
틀렸죠. 4번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청 간접관계 정한 의무행 기간 내 제처분 하지 않아 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이유 제처분 행하더라도 가금 배상금 추심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랬었죠. 의무행 기간 도과 후에 했다면 어떤 처분 하긴 했기 때문에 배상금 추심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답은 2번이에요. 판결이고 사료로 만들었지만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9번. 이것을 최근 판례라에서 우리가 1월 달에도 이걸 했고 최종 정리할 때도 이걸 했어요. 1월 달 문제집 할 때도 이걸 했는데 최근 그 내용에서 철회 실효할 때 19번. 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 평가 인정받아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면 부모가 돈도 내지만 국가 지원금이 나와요. 알죠? 국가 지원금 많이 나오지? 그래갖고 지금 한유통 사태가 난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부정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아 그 꼬마애가 그저 유치원에 안 온 거야. 안 온 건데 온 것처럼 서류 처리해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거를 취소해야 되겠지? 그럼 이것은 원시적이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지. 나중에 불법을 저지른 거죠. 허가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잘못한 거니까 근거로 법령에 따라 평가 인정 취소합니다. 평가 인정 취소하면 이제 보조금 못 받고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요. 그때 옳은 것은 이건 뭐다?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2번 철회예요. 철회에 해당되며 소급할 수 없죠. 장래효를 띠게 됩니다. 장래효 띠기 때문에 효력 상실시킬 수 없다. 그럼 철회할 때 소급하여 상실시키려면 법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 규정이 없는 한 상실시킬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에요. 1번 취소 틀렸고 3번도 취소라고 했기 때문에 1, 3번 틀립니다. 4번은 철회인데 법에 근거 없이 효력 소급 상실시킬 수 있다. 틀렸죠. 법에 근거 없는 한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 자,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 어려운 판례인데 이 지문을 쉽게 출제한 거예요. 금액을 막 써가지고 일부를 또 취소하고 이래야 되고 이거 복잡한 판례인데 근데 지문상으로는 뭐지? 금액이나 이런 걸 안 써서 이후에 발생한 사례니까 그냥 철회라 해버리면 간단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인정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이후에 부정으로 돈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후발적 사정 철회라고 하면 간단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철회니까 2번 답이에요. 20번. 항고소송에서 수소보원해야 되는 판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기출문제를 좀 했다면 다 극복될 문제예요. 1번. 무역인 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원고적격 구비했는데 2심 단계에서 원고적 힘결해야 된 경우 2심 소법원 각각 판결해야 된다. 원고적격은 언제까지 갖춰야 되지? 상고심까지. 사실심이 아니라 3심 상고심까지 갖춰야 되니까 2심에서 요건 흠결되면 각하 맞죠. 3심에서도 흠결이면 각하예요. 그래서 원고적격과 소익은 상고심 종결 시까지. 우리 여기다 쓴 기억이 있는데 여기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썼던 기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틀렸으니까 1번 맞죠. 2번 행정처분 있으면 한 날 90일 넘게 이거 그 코미디 이거 우리 코미디 이거 했었죠. 처분 있으면 한 날 90일 넘겨 심판 청구했다가 90일 넘겼으면 심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요. 근데 얘가 뭐하지? 심판을 넣어. 그래갖고 각하재결 받아. 그로부터 재결받고 90일이니까 심판 청구 들어오겠다. 그러면 뭐야? 안 되죠. 안 되니까 각하재결, 각하판결 맞아요. 요 코미디라고 그랬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3번.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 소송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행정청이 허가처분한 경우 3심, 2심 소법원 각하 판결한다. 부작위에 대해서 1심에서 이겼어요. 행정청 2심으로 올라가서 2심에서 부작위 다투던 도중에 처분해버리면 뭐가 돼? 소외이익이 없는 거지. 부작위를 다투던 도중에 변론 종결시까지 처분해버리면 처분을 해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습니다. 소이익이 없으면 각하 맞죠? 소이익 없으면 각하예요. 4번. 심판 청구하여 기각재결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소법원 심의 결과 재결 자체에 고한 위법이 없다면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들어왔다면 그때는 청구가 뭐다? 기각이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에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들어오면 그것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에 해당됩니다. 이건 각하와 기각을 물어봤네. 그리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할 때 이 재결주의에서 기각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이 각하가 아니라 기각 재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국가직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지방직 시험은 이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국가직은 좀 평이했고 지방직은 이보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이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중하에 해당돼요. 중하에 해당되지 중상으로 가지 않는 문제. 중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틀려도 3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못 봤는데 내가 좀 시험을 잘 못 봤다. 이거 좀 힘들게 봤다. 좀 못 봤다 하면 3개 틀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조금 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1개 정도? 많이 틀려봐야 하나 정도? 그 정도 같은데 표정은 그러지 않는데 지금 표정은 그래서 남은 지방직 때는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마지막에 뭘 했죠? 조심할 거 뭐라고 그랬지? 최근 판례 조심하라고 그랬죠. 최근 판례. 그래서 우리가 그 막판 때나 이럴 때 최근 판례 위주로 대부분 했어요. 항상 최근 거 조심하라 했고 1, 2월 달에도 우리가 최근 거를 다 넣어서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최근 거를 항상 낼 게 없으니까 그거 나온다라 했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죠? 한두 문제는 안 본 거 나온다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 안 한 것이 분명 한두 개는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두 개 수업 시간에 안 한 것이 나왔는데 다른 지문이 너무 쉬워서 그게 골라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한 것이 나왔는데 다른 지문도 어려워버리면 그게 이제 힘든 거라 했고 그거 이제 한두 개 틀리는 건 불가항력적이다. 근데 그런 거 다른 것 때문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게 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본 것이 나왔지만 다른 것을 쉽게 했어요. 그래서 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90점 맞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나머지 지방직 잘하고 그 국가직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